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소녀가 편견을 넘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움에서 이해로, 거부에서 받아들임으로 변해가는 마음의 성장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이키 유리는 아버지의 서재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가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18살이 된 지금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한국 놈들 때문에.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유리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7년 전 아버지의 중소기업은 한국의 대기업과 중요한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규모였죠. 하지만 한국 측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했고 아버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준비해둔 자금도 직원들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넓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한국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은 유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어린 유리에게는 그 말이 진실의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한류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친구들이 케이팝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유리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진 것도 그 무렵부터였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 공지를 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서울입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지만 유리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한국, 그것도 서울이라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할 이유를 대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예상대로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봐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버지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기대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유리는 예상과 다른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어라, 생각보다 괜찮네. 옆에 있던 친구 사토미가 중얼거렸어요. 유리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일행을 따라 움직였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유리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예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분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유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속으로 중얼거렸죠. 숙소에 도착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한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유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김치는 우리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많이 드세요. 아주머니가 건네는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를 한 입 맛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유리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분명히 한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현대적이었으며
음식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아직 진짜 모습을 다 본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일이 조금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 수학여행 일행은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건축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사진 전시관이 눈에 띄었어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옛날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아래쪽 설명을 보는 순간 유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카무라 유키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1989년. 유키코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고? 유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캠퍼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전시관을 나온 후 유리는 친구들과 근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유키코 씨 따님이세요? 유리는 깜짝 놀라며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아, 역시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유키코 씨와 저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아쉬웠죠.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유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동아리까지 했다니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한국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어도 잘하셨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아주머니의 말에 유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찻집 아주머니는 유리에게 어머니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키코 씨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하셨어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죠. 유리는 아주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키코 씨는 한국 문학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현대 소설을 좋아하셔서 한국어로 된 소설책을 열심히 읽으셨죠. 우리 동아리에서도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같은 과 선배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키코 씨의 일본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결국 유키코 씨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떠나는 날까지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나 봐요. 유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가족의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구나. 유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키코 씨가 딸을 낳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언젠가 따님도 한국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사랑했던 땅이었거든요. 셋째 날, 수학여행 일정 중 가장 기다려왔던 서울대학교 견학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발을 디뎠어요. 인문대학 건물 앞에서 학생 멘토들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일본어과 3학년 김민수가 유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과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의 일본어는 정말 유창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표현도 정확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민수는 각 건물과 학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유리는 어머니가 공부했던 국어국문학과 건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일본어과에서 한국어 전공도 할 수 있나요? 유리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한국어 교육과나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일 관계에 관심 있으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유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사에키 유키코 교수님의 따님이신가요? 유리는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 역시 정말 닮으셨어요. 유키코 교수님은 우리 과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오셨을 때 정말 뛰어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학과 사무실에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보관되어 있어요. 일본 근현대 문학에 대한 연구였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교수님들이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분이었나요? 유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요. 그때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의 비교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봐도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리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왜 한국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 견학을 마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다시 오세요. 서울대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넷째 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박물관 앞 계단에서 유리는 우연히 한 아이와 마주쳤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유리 일행을 보더니 엄마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용기를 내어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분명한 일본어였습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일본어 할 줄 아는구나. 네, 우리 엄마가 일본어 가르쳐줘요. 저는 이민준이에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맞아, 일본에서 왔어. 민준이는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저는 나중에 커서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도쿄도 가보고 오사카도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유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자신은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배우고 있어. 네,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엄마가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면 좋다고 하셨어요. 유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신보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에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일본어밖에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니까 늘더라고요. 언니도 한국어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격려에 유리는 부끄러워졌습니다. 편견을 갖고 한국을 바라보았던 자신이 작아 보였어요. 이 아이는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멋진 아이구나. 감사합니다. 언니도 다음에 또 한국에 와주세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유리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좁은 시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유리는 혼자 숙소 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찻집에서 찍은 어머니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이 사진 기억하세요? 잠시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리야, 어디서 그 사진을? 북촌의 사진전시관에 있었어요. 엄마가 서울대에서 공부하셨다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안해, 유리. 엄마가 말하지 않았구나.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한국을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한국을 정말 좋아했어.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고, 소중한 사람들도 만났지. 그럼 왜? 아빠가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가 한국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도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내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길 바랐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구나. 유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유리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깊이가 있어. 엄마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단다. 전화를 마친 후 어머니로부터 긴 문자가 왔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늦게 말해서 미안해. 한국은 엄마에게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이 사랑했고, 많이 아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궁금하구나. 편견 없는 내 눈으로 바라본 한국이 어떤 곳인지 말해줘. 유리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유리는 조용히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가 왜 이곳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유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유리가 조심스레 계속 편집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대학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과거도 알게 됐어요. 유리는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찻집 아주머니가 들려준 어머니의 이야기, 서울대에서 만난 민수, 일본어를 하는 아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하신 말씀만 듣고 한국을 판단했는데 직접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론 아빠가 힘드셨던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유리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나도 생각해봤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 일로 힘들었을 때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 한국 전체를 탓하는 게 쉬웠거든.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유리는 놀랐습니다. 아빠,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유리는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한국어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을 아빠에게도 보여줘.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방에서 한국어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는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 유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야경을 다시 볼 날을 꿈꾸며 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해외 감동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